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1.4% 빠졌습니다. 오늘 빠진 이유는 우리 기술 때문입니다. 우리 기술은 12 물량 때문에 빠진 거예요. 원전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뭐 다른 방향이 생겼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은요, 반도체. 그거는 AI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반도체가 사용됨에 따라서 뭐 예전처럼 뭐 전기 관련된 내용이 부각되는 이유가 반도체가 먹고 있는 전력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력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SMR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송배전거리가 짧아야 되고요. 송배전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는 SMR밖에 없습니다. 왜? 탄소 배출이 없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초입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종목군들을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 바뀔 거예요.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에서 인증하는 것만큼, 그쵸, 내 계좌를 인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인증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 종목, 상한가는 아니죠. 대주전자재료 오늘 매매한 종목이고요. 자, 시가 공략 들어갔고요. 매수 바로 찍혀 있죠. 그리고 16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 종가는 15만 5,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12만 8,300원 시가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가 볼 수 있게 다 공유를 했습니다. 6월 11일 대주전자재료 8시 50분.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됐고 ST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종가 대선은 약간 조금 뭐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 계속해서 물량을 제가 모아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손절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내가 판 것보다 올라오면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뭐 덕산테코피아나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모두 동일한 위치에서 제가 공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가격 원리입니다. 가격 원리.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 있는 종목들만 이렇게 고가 돌파가 나오는 거고 고가 돌파가 나오는 종목군에서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없으면 단기적으로 먹고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고가 돌파에 대한 기준은 철저하게 지키자.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고가 돌파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다. 주식시장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고 덕산테코피아 아직 제가 매도를 안 했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수익을 인증을 다시 하겠지만 어제 오늘 딱 치면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태성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해서 딱 일주일 반 정도 걸렸고요. 50% 그쵸?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딱 3일 보유에서 75%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손절을 안 하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수익을 못 보는 겁니다. 올라가는 상황 무조건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풀어가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시면 지금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면 되고요. 와서 다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다 보여드린 거예요. 돌파하는 종목군들. 그쵸?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내용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돌파하는 구간에 매매를 했죠. 매수를 5번이나 했습니다. 6월 들어서 거의 매일 매수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매매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강했었던 종목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기술.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수 매도 매수. 그쵸? 오늘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3%의 수익 구간. 그리고 저는 나눠서 매수를 합니다. 거의 한 3분할 정도로 잡고 매매를 들어가는 것 같아요. 2번 사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3번까지 채워지면 나이스하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타점은 여기 보시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23.65%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돌파하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기술을 포함해서 두산도 있습니다. 자, 두산 보면 어때요? 돌파하는 구간.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두산이 먼저 올랐고 원전에 대한 분위기를 잡았고요. 우리 기술 중소형주가 붙으면서 변동성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16%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돌파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그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원전의 호재거리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요걸 보셔야 되는데 뉴스케일 파워 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쵸. 7% 상승해서
뉴스케일 파워가 7% 정도 상승을 했으면 원전이 오늘 올랐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가 나왔어요? 우리 기술이 급락이 나왔다. 왜? 12물량 때문에. 그러면 이건 한국 시장만에 있는 단순한 해프닝이잖아요. 이 구간을 활용해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뜨기 때문에 이평선과의 이격도를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된다. 야, 여기 구간에서 본다면요. 2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17%까지 벌어지죠. 원래 계속해서 붙어 다니던 이평선이, 그쵸? 주가가 확 올라가면서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는 당연히 조정 구간이 옵니다. 우린 이걸 뭐라 그래?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눌림목 구간에 우리가 22평 대고 사야지, 62평까지 떨어지면 사야지, 다들 이렇게 보죠. 얼마 이하에서 매수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게 사면요, 이런 매매를 절대 하지 못합니다.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싸게 살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 나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장기 투자가 의도한 장기 투자가 아니라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장기 투자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물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만들지 말고 내가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가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6월 10일 FST도 있죠.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FST는, 그쵸, 장중에는 한 5% 정도 올랐고 종가는 1.5% 끝났는데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떻게 했어요? 매수를 계속적으로 이어왔다. 계속해서 강한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예요. DI나 그런 종목들 보면 어때요? HBM 몇 프로 수익입니까? 22%, 18% 이런 정도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죠. 26% 이쪽에서 또 수익, 그렇죠? 이렇게 고가의 체결이 된 건 운이 좋은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고가에 체결시킬 수 없다. 저가에 매수하는 것도 저가에 매수할 수 없다. 우리는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고가 돌파에 성공을 했고, 두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12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렇죠. 약간의 횡보가 필요할 수 있지만 원전에 대한 전환점은 없다. 우리 기술이 12물량 때문에 물량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원전이 바뀌나요? 원전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2물량 때문에 이거를 안 하고 피해야겠어요? 아니면 가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한번 보여드리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잖아요. 알테오젠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12%. 근데 저는 어제 팔았거든요. 그래도 33% 수익이에요.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봐야 된다는 거고, 가격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낮은 가격대에서. 그렇죠? 효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고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꾸준하게 수익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효율 높은 매매를 하기 위한 조건은, 그렇죠? 그 조건은 가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평선에 대한 각도, 기울기 이런 부분 중요하죠. 근데 이게 중요하지만 이게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봤을 때는 이평선에 대한 이격도, 각도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기술적인 내용들, 차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다 하찮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필요하지만 그걸 활용하는 거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왜 올라가지? 그럼 일단 올라가고 나서 보자. 떨어져라. 떨어지면 매수한다가 아니라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때 매수한다.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진짜 주식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으로 제가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제가 매매하는 구조를 보면 2주를 안 넘기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안 되면 진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주식은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돼야 됩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되지 않으면 심리가 망가져서 힘들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여기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부분 내용 함께 준비했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토대로 제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이 빠졌지만 12물량 때문에 나온 해프닝이다. 그리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 관련된 SMR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변화는 없다. 그쵸? 조정 구간에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이니까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을 판단하고 매집할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놓자. 그래야 외국인과 동일한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